자, 어쩌면 지금 전해드릴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께 저희가 투표 방법 그리고 가장 주의할 점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투표장으로 가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 챙기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자, 6시까지 투표소 안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뜨거운 투표 열기만큼이나 인터넷에는 지금 본인이 투표를 완료했다라는 인증샷을 남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인증샷을 찍을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꼭 듣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론가님,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일단은 기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다라는 거 그렇죠. 분명히 좀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SNS 시대다 보니까 각종 인증샷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냥 내가 누구 찍었는지 기념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갖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설령 자기가 투표용지에 누굴 찍었다고 그렇게 인증샷을 올리지 않고 그냥 투표용지, 비어있는 투표용지를 찍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촬영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휴대전화 광고 중에서 지금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카피가 있었잖아요. 네, 네. 투표소 안에 들어가셔서까지 이렇게 그렇죠. 휴대전화를 만지고 하는 것들, 위험하죠. 이것은 여기에서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인증샷을 찍으실 분들은 투표소 입구에 보면 네. 여기는 무슨 동 몇 투표소 그렇죠. 뭐 이런 팻말이라든지 또 현수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시는 건 괜찮고요. 그리고 선거법에 조금 풀리는 부분도 있어서 과거에는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몇 개 펴고 이렇게 네네.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본인이 누굴 찍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투표용지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굴 찍지 않았더라도 비어있는 투표용지 자체도 기념으로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도 안 되나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 내용이 그거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숫자를 나타내니까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런 건 괜찮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되는 부분은 빈 투표 용지라도 절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유념하시고 투표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들 보니까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여기에다가 빨간 이 도장을 찍은 모습을 인증으로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투표소 밖에서 찍은 걸 얘기하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진행이 될 때 아주 큰 혼란이 빚어졌었죠. 바로 어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전투표 때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확진자 외출 시간이 5시 50분으로 늦춰지면서 오히려 투표권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본인 확인 이후 투표 못한 유권자 참정권 확보 방안 혹시 논의되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본투표에서는 이 같은 혼란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확진 격리된 유권자들은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해지고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해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투표 때는 확진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표소가 야외에 마련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사용한 기표소에서 똑같이 투표를 진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확진된 유권자들 이번에는 투표용지를 건네주는 게 아니고요.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바꿨습니다. 자, 확진자들의 투표 시간은 6시부터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모두 빠져나간 뒤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입구에서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표소에서는 확진자들의 투표 시작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도 많은 확진자분들이 투표장을 찾으실 게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진자 수가 또 늘었기 때문에 자, 유권자분들 가운데 확진된 분들 오후에 많이 몰리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확진 유권자분들이 조금 빨리 투표장을 찾아서 투표를 완료해 주신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 확진자 유권자들이 오후 시간에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중앙선관위는 일단 사전투표 때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 이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니까 위원님, 네. 이것도 좀 불안해요. 이게 그날 상황을 본 유권자들은 오늘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확진돼서 격리된 분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 오늘 이제 새로 30만 명이 조금 넘는 분이 확진이 됐으니까 대체로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분이 확진 이제 격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88% 정도 그러니까 한 90만 명 조금 넘는 분이 이제 그 투표권을 가진 그 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지난 2002년 대선 때는 39만 표 차이로 그리고 2002년 네. 97년에 39만 표, 2002년에는 뭐 57만 표 이렇게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뭐 그 90만 명, 100만 명 가까운 뭐 확진자, 격리자 이분들이 다 뭐 투표를 안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장을 받는다는 거는 승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4일, 5일 특히 이제 그 사전 투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투표를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네. 선관위는 물론이고 참관인들 그리고 우리 유권자분들도 다 같이 협력해서 차분하게 냉정하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소중한 한 표를 찍은 우리 전체의 선거가 흐트러지고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내 네네. 권리도 행사하면서 감시도 하고 네. 연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투표라는 게요. 이렇게 큰 선거에서는 정상적으로 치러지더라도 나중에 이 승패에 따라서 선거에 문제가 있네 없네 이런 잡음이 생겨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누구나 다 지적하는 잘못이 발생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자, 이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잖아요. 지금 다른 모든 캠프들도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그 사전 투표 마지막 날에 이제 확진자들 투표하면서 엄청난 혼선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했으면 무슨 뭐 소쿠리가 나오고 옛날에 우리 무슨 시골에서 뭐 호박 말리는 것 같은 그런 네. 빨간 소쿠리에다가 넣어서 거기에 하지 않나 심지어 뭐 쓰레기 봉투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지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좀 신뢰가 좀 실추됐고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사과를 좀 그 다음 날이라도 좀 해서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믿음을 좀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거가 이제 새로운 형태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확진자라는 별도의 집단이
별도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는 그런 선거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사고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어떤 상황이 또 그 전 세계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투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어떤 그 변동 가능한 상황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오늘까지 최선의 어떤 선관위가 관리를 잘해서 네. 투표 결과를 가지고 또 어떤 국론이 분열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확진자 사전 투표에서요 논란이 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기표가 완료된 일부 투표 용지들이 CCTV가 없거나 CCTV가 있더라도 렌즈가 가려진 상태의 장소에서 보관되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큰 논란이 됐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용지뿐만 아니라 투표함 관리도 엉망이었다는 게 지적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선관위의 해명이 또 오락가락하면서 또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에 노란색 우편 봉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봉투에는 기표가 끝난 사전투표용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제 아침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장 CCTV는 종이로 가려놨습니다. 전산처리 지연으로 관외 사전투표용지 2만 4천여 장이 CCTV까지 가려놓은 빈 사무실에 10시간 동안 보관돼 있었습니다. 한두 통도 아니고 이렇게 몇천 통이 오다 보니까 정선수천위원들 이제 입회하고 다 동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CCTV를 왜 가려놨는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앞서 부천시 선관위는 사무국장실이 회의 장소로 쓰여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 CCTV를 막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이나 직원들이 얼굴이 찍히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어제는 누가 언제 왜 가린 건지 모르겠다며 가려져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4시간 정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선거 종료 즉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함도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녹화 파일은 선거일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부천과 제주 사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보관 장소로 이동하기 전 상황이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보관 장소로 신속하게 옮겨야 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CCTV 감시 등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생방송 뉴스 A 라이브 1분 후에 다시 찾아와서 저희가 준비한 나머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